그냥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번엔 좀 아이가 숙제를 평소에 잘 안 해와서 이건 변명이에요. 신규 학생을 당장 받진 않더라도 기존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신규 학생을 위한 학부모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또 학생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시기일 때는 학부모 상담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엄마들이 보통 중국어에서 끝나서 성적이 100점이 20점이 되거나 극도로 팍 이게 하락한 게 아니라면 바로 옮기진 않으세요. 큰 차이가 없는데 보통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성적이 더 안 나와요. 선생님들께서 중간고사 끝나고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번엔 좀 아이가 숙제를 평소에 잘 안 해와서 이건 변명이에요.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럼 평소에 관리를 선생님이 해줬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결과가 나온 후에 아이가 맨날 지각했어요. 보강했는데 안 나왔어요. 또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온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답 유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거 왜 이제까지 하나도 안 잡아주고 결과가 나온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 선생님은 우리 아이 관심이 없구나. 케어해줄 생각이 없구나. 그럼 엄마들은 상담을 다른 데 받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옮기시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러면 취약 유형을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입소문난 공부방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성적 끝났으니까 이제 됐어. 지나간 건 잊어버리자. 우리 기말고사에 올인하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했는데? 그럼 오답이 나왔으면 왜 나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넘어갈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밑에 배웠던 부분들이 다 누적이 돼야 중요한 건데 그거 잘 잡아주고 지금 가고 있는 거 맞는지. 아이도 그래요. 틀렸어요. 물론 실수로 틀린 것도 있겠지만 진짜 몰라 틀린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 85점이야? 90점이야? 그럼 다음에 잘하자. 난 몰라요 이거. 그리고 학교에서는 오답 노트 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와. 우선 기말고사도 중요하니까 이거 해. 그럼 아이도 느낀단 말이죠. 선생님은 내가 진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진 않는구나. 근데 기말고사까지 점수가 안 났어요. 그러면 거의 100% 옮기죠. 중간고사 끝나고 아이들과 다시 한번 네가 어디가 부족했는지 엄마와 상담하기 전 학생과 먼저 상담을 하세요. 시험지를 펼쳐놓고 네가 이런 부분 선생님이 평소에 이런 유형들을 이렇게 잡아줬었는데 네가 여기가 또 약해서 틀렸었구나. 근데 왜 또 틀렸을까? 한번 분석해보고 기말고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요 관련된 프린트 더 숙제를 내줄 테니까 요거는 조금 한번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잡아가보자. 어차피 네가 학년이 올라가면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순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엄마랑도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볼게. 그런 상태에서 엄마랑 상담을 해요. 지금 오답이 나왔지만 어떻게 다시 한번 잡아줄 거고 기말고사는 어떤 계획으로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까지. 물론 내가 평소에 계속 안 하다가 나갈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했다. 이건 놓칠 확률이 더 높죠. 우선 항상 운영을 할 때는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안 할 때 나는 하는 부지런함, 꾸준함. 이게 결국 롱런하고 입소문을 나는 공부방들의 공통점입니다. 저도 쉬고 싶죠. 저도 주말에 놀러 가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선생님 뭐 그거 그렇게 한다고 나갈 애가 안 나가고 들어올 애가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똑같은 비용을 내고 만약에 여기는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물론 난 자세히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가 이번에는 좀 오늘따라 컨디션이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아이가 지금 1학기 때는 대수파트여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연산력이 되다 보니까 잘했는데 2학기가 되면서 이제 기하 파트가 되면서 좀 어려워하는 게 보이네요,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고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뭘 부족한지 선생님이 지금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구나. 불안해했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좀 흔들리더라도 아니면 그냥 만약에 아이가 1학기 때 90점이 나왔어요. 2학기 때 90점이 나왔어요. 그럼 성적은 똑같은 거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 분명히 아이가 1학기 때 대수 파트는 원래 잘하는 파트였는데 2학기 때는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파트라고 분명히 상담했는데 성적이 유지됐으면 이건 오른 듯한 느낌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없이 사전 상담이 전혀 없었으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유지된 것도 별로예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상담을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규칙을 정해 놓으시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상담도 진행을 좀 꾸준하게 했다 안 했다 하면은 안 됩니다. 선생님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오픈 초기 학생이 뭐 10명 미만일 때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상담을 또 하세요. 근데 학생이 늘어날수록 저희도 사람인지라 불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에 상담 한 번 했던 거 한 달에 한 번 하시게 되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학생이 많아지니까 관리가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에게 소홀해지는구나. 아, 다른 데로 옮겨봐야겠다. 난 아닌데. 생각을 하세요. 이런 상담에 내가 운영 규칙을 정하실 때는 아, 내가 100명일 때도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할 것 같아, 이 정도는. 그럼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내가 100명일 때는 이렇게 못하지, 이런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상담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상담의 디테일 그리고 상담의 주기를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부터 적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들으시고 해야겠다 하고 그냥 사실 예전처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절대 성공하는 공부방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면 특별하게 잘 되는 곳들은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좋지. 그렇지만 내가 익숙해졌던 운영법이 있기 때문에 선뜻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학습 이러는 거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드려야지. 안 하셨던 분들은 그것도 어색하니까, 내가 어색하니까 안 해요. 그리고 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반응이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론가? 하지 말아야겠다. 한 번 하고 또 안 하시고. 엄마들은 반응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엄마들은 내가 당연히 보냈으니까 보내주는 게 당연하지. 내가 꼭 이거에 대해서 어머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랬군요,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받지도 마시고, 그냥 내 운영법 중에 하나다. 이거는 그냥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숙제 같은 느낌처럼 하셔야 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곳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갈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선생님들께서 그런 상담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또 궁금해하신 부분들은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학습 자료. 아이가 현재 풀고 있는 학습 자료로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만, 어머님들한테 학습 자료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전화 통화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 매스플랫처럼 선생님들께서 분석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평가를 하고 나면 그게 누적돼서 데이터로 다 나오면은 그런 데이터를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엄마들은 관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인바디로 계속해서 매주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면은 딱히 재미도 없고, 사실 뭐가 변하고 있는 거지? 그냥 몸무게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50이다. 50인데 체지방이 줄고 있고 근육이 늘어나고 있어서 똑같이 50인데 그거랑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그냥 변화되고 있는 거랑은 너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거 일일이 다 전화도 사진 찍는 거 내가 만드는 거 난 잘 못하겠는데, 그럴 땐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공교육에서도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안 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좀 상담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